어느 순간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다만 내 입에서 괜찮아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 때가 있었다. 진짜로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제일 빨리 상황을 정리해 주니까. 상대를 안심시키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불필요한 설명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쌓이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 겉으로는 다 괜찮은데 속에서는 계속 뭔가가 눌린다. 말로는 아냐 괜찮아 하고 넘겼던 장면들이 밤에 누우면 다시 돌아온다. 내가 왜 그걸 했지, 왜 그 말은 못했지, 그때 그냥 한 번만 그건 어려워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같은 장면을 몇 번이고 되감기한다. 사실 나는 큰 사고를 친 적이 없다. 어디 가서 무례하게 군 적도 없고 누굴 일부러 곤란하게 만든 적도 없다. 적당히 맞춰주고 적당히 배려하고 적당히 분위기 읽는 법을 꽤 일찍 배웠다. 그러다 보니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 말이 싫진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내 안전벨트 같았다. 세상이 나를 싫어하진 않겠구나. 나는 사회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겠구나. 그런 작은 안도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칭찬처럼만 들리진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말 다음에는 비슷한 장면이 따라왔다. 또 부탁이 오고 또 일정이 내 쪽으로 넘어오고 또 너는 잘 해주잖아. 같은 말이 덧붙는다. 그 말이 칭찬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미 내 역할이 정해진 느낌이 들기도 한다. 누가 정했는지 모를 편한 사람, 포지션. 여기서부터가 미묘하다.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거절을 못해서로 바뀌어 버린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절했을 때 생길 어색함이 싫어서. 상대가 실망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게 계속되면 마음 한쪽에 아주 작은 원망이 생긴다. 상대를 미워할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괜찮지도 않은 그 애매한 감정. 그게 사람을 제일 지치게 한다. 그 뒤로 나는 단어 하나를 자주 떠올리게 됐다. 경계. 처음엔 이 단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딱 선을 긋는 사람들만 쓰는 말 같았다. 그런데 경계가 없어서 생기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반대였다. 경계가 없으면 관계는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흐려지고 무너진다. 상대는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모르고 나는 어디서부터가 싫은지 모른 채로 그냥 밀려간다. 사람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피플 플리징이라는 것도 결국 비슷한 얘기더라. 남의 승인과 호감을 얻기 위해 혹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내 욕구를 뒤로 미루는 습관. 심리학 조직 맥락에서 이런 행동이 진짜 친절이라기보다 학습된 패턴, 특히 승인 추구가 만성화된 형태로 설명되기도 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그렇게 계속 좋게를 선택하면 진짜로 내 감정과 필요가 희미해지고 직장 관계에서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그때부터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힘든 게 아니라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너무 오래 살았다는 쪽에 더 가까웠다고 생각하게 됐다.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의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구조에 있었다. 구조라는 건 내 마음 안에 여기까지라는 표지가 있느냐 없느냐. 말하자면 문이 있느냐 없느냐. 문이 있으면 열고 닫을 수 있다. 문이 없으면 그냥 누구나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그리고 그 출입의 흔적은 결국 내가 다 치운다. 나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문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거창한 선언 같은 건 못한다.
나는 그런 타입이 아니다. 대신 말 한 문장을 바꿔보기로 했다. 예전에 나는 응, 가능해부터 시작했다. 이제는 확인해보고 알려줄게로 시작한다. 이 문장 하나가 내 삶을 크게 바꿨다. 그 자리에서 즉답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한번 나를 체크할 시간이 생긴다. 지금 내 컨디션이 어떤지, 일정이 어떤지, 진짜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너 진짜 괜찮아? 처음으로 거절을 제대로 했던 날도 기억난다. 사실 제대로라기보다 그냥 예전처럼 자동으로 응이 안 나온 날이었다. 말이 목에 걸린 것처럼 잠깐 멈칫했고 그 사이에 상대가 내 표정을 읽었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냥 이렇게 말했다.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다. 아, 이제 어색해지겠구나 같은 생각이 먼저 왔다. 그런데 생각보다 별일이 없었다. 상대는 잠깐 멈추더니 아 그래? 알겠어 하고 넘어갔다. 물론 어떤 사람은 표정이 굳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하기도 했다. 그때 알았다. 내가 거절을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정리되기도 한다는 걸. 어떤 관계는 거절 한 번에 거리감이 생겼고 어떤 관계는 오히려 더 편해졌다. 그 차이가 꽤 정확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편하게 쓰는 사람의 차이. 이걸 알게 되는데 오래 걸렸지만 한 번 알게 되면 다시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긴 어렵다. 왜냐하면 몸이 먼저 기억해 버리거든. 아, 거절해도 살 수 있네. 어색해도 지나가네.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네. 가끔은 내 안의 습관이 너무 자동이라서 거절이 아니라 설명부터 해버릴 때가 있다. 내가 요즘 좀 바빠서 사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엔 꼭 할게 같은 말로 스스로를 변호한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또다시 허락을 구하는 꼴이 된다. 마치 거절은 죄고 이유가 충분해야만 허용되는 것처럼. 이런 패턴이 아주 심해지면 사람들이 말하는 코디펜던시처럼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해야 내가 가치 있는 느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더라. 한쪽은 과하게 책임지고 한쪽은 받아가는 불균형이 굳어지는 관계. 그 안에서는 돕는 것이 점점 구해주는 것이 되고 내 평온이 계속 깎여 나간다. 물론 모든 배려가 코디펜던시는 아니지만 내가 아니면 안 돼가 자주 떠오른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볼 만하다고 느꼈다.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비위를 맞추는 습관이 단순 성격이 아니라 생존 전략일 때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 싸우는 대신 맞춰주고 도망치거나 얼어붙는 대신 달래는 쪽으로 반응하는 것. 파운 반응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기도 하더라. 이걸 보고 나는 조금 마음이 풀렸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배운 방식이었구나. 누군가에겐 그게 어린 시절부터 익힌 안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변신 같은 걸 목표로 잡지 않았다. 갑자기 센 사람이 되겠다. 당당하게 말하겠다는 방식 같은. 이런 건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 대신 아주 느리게 아주 현실적으로 바꿨다.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답하지 않기. 일정 에너지 확인하기. 불편하면 표정부터 숨기지 않기. 거절은 짧게 하기. 미안하다는 말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기.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상하게 삶의 결이 달라진다. 관계가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확해진다. 애매한 감정이 줄어든다. 내가 스스로를 배신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다. 표현이다. 나는 원래 감정을 말로 꺼내는 걸 어려워했다.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괜히 민감한 사람 될까봐. 그런데 사람들은 모른다.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진짜 괜찮은 줄 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폭발하면 그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연습을 했다. 되게 유치한 수준부터. 그건 좀 부담돼. 그렇게 말하면 나 기분이 안 좋아. 나는 그 방식이 어렵더라. 나를 주어로 두고 공격하지 않고 짧게.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손이 떨린다. 그래도 하다 보면 몸이 배운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런 단호한 표현이 관계를 깨트리기만 하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어떤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상대도 나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냥 잘 맞춰주는 기능이 아니라 감정과 기준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해서 어설티브니스, 그러니까 공격적이지 않게 자기 권리를 표현하는 훈련이 의사소통과 자기 존중감, 불안 감소 같은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리뷰들도 꽤 보였다. 나는 전문가처럼 말할 자신은 없지만 체감은 있었다. 말을 꺼낼수록 불안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끝이 나는 느낌. 말하기 전이 가장 불안하고 말하고 나면 오히려 조용해진다. 진짜로 무서운 건 거절이 아니라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일 때가 많았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든다. 좋은 사람은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건 다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선의와 기준을 함께 가진 사람의 가까운 말이었을 것이다. 좋은 사람은 친절할 수 있다. 하지만 친절이 늘 자기 희생일 필요는 없다. 좋은 사람은 배려할 수 있다. 하지만 배려가 늘 침묵일 필요는 없다. 좋은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다. 하지만 관계 때문에 나를 잃을 필요는 없다. 나는 아직도 가끔 흔들린다. 누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 마음이 철렁한다. 누가 너 변했네 같은 말을 하면 잠깐 멈칫한다. 그렇지만 이제는 안다.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좀 챙기기 시작한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누군가에게 불편하다면 그 불편은 내 몫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걸 깨닫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배우는 중이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딱 그 정도면 충분할지도 모르겠다. 교훈 같은 걸 크게 적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만 남겨두고 싶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많이 참았다. 그런데 참는다고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었다. 좋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다. 누구는 멀어졌고, 누구는 남았고, 누구는 더 가까워졌다. 그게 자연스러운 정리였다는 걸 이제는 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비슷한 자리에서 헷갈리고 있다면 딱 하나만 해보면 좋겠다. 괜찮아라고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속으로 물어보기. 진짜 괜찮아? 그 질문 하나가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의 경계에 작은 문을 만들어줄 때가 있다.